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80대가 되면 과연 내 인생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옵니다. 돈도 중요했고, 일도 중요했으며, 사람들의 평가와 체면도 쉽게 내려놓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 짊어지는 것이 편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지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0대가 되면 인생이 정리된다고 말입니다. 쌓아온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곁에 남는 것만 또렷해진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나무는 열매가 떨어진 뒤에야 뿌리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을 채우던 것들이 사라진 뒤에야 진짜 남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던 일들이 이제는 크게 마음을 흔들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반대로 사소해 보이던 것들이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역사 속 현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성공보다 평온이, 명예보다 존엄이, 소유보다 관계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80대가 되면 결국 무엇이 남게 될까요? 사람일까요? 기억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많은 어른들의 말과 오래된 지혜와 역사 속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80대가 되면 결국 끝까지 남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사람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지나온 분들이기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세 가지를 일찍 알아차릴수록 남은 인생은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80대가 되면 가장 먼저 남게 되는 그것에 대해 말입니다. 80대가 되면 결국 가장 먼저 남는 것은 사람도 돈도 아닙니다. 많은 어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첫 번째는 바로 태도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이때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하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말에 마음이 편해야 잠자리가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80대에 들어서면 더 분명해집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말년이 편안했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단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노학자에 대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젊을 때는 권세도 있었고 명성도 높았지만 말년에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 대신 담담함을 택했고 그 태도 덕분에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80대가 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과거의 선택도 이미 지나간 인연도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남는 것은 오직 지금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원망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무겁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같은 하루도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옛 속담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낮아질수록 다툼은 줄고 평온은 늘어납니다. 많은 어른들이 80대에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관계가 부드러워졌다고도 말합니다. 태도는 말보다 먼저 드러납니다. 표정에서 나오고 걸음에서 나오며 작은 선택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자식에게도 남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오래 남습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성격이 아니라 태도가 남는다고 말입니다. 80대가 되면 결국 남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태도가 단단할수록 남은 시간은 더 조용하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이어질 이야기는 이 태도와 함께 끝까지 남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도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젊을 때는 체력과 기회가 부족한 태도를 어느 정도 가려주지만 80대에 이르면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전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떠올려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어른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어른은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기운이 빠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 차이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말투도 아니고 말의 내용만도 아닙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옛사람들은 얼굴은 마음이 머무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평에 머무르면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마음이 받아들임에 머무르면 얼굴에 여유가 남는다는 뜻이었습니다. 80대가 되면 표정 하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억울함이 많은 사람의 얼굴에는 늘 긴장이 남아있고 이미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에는 말하지 않아도 평온이 묻어납니다. 역사 속에서도 말년의 평가가 갈린 인물들을 보면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성공으로 기억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킨 사람이 오래 존중받았습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성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마무리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가 기억을 바꿉니다. 불만으로 채운 하루는 지나고 나면 더 큰 공허를 남기고 담담함으로 채운 하루는 조용한 만족으로 남습니다. 80대에 들어서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일찍 태도의 중요함을 알았더라면 괜히 화내지 않았을 것이고 쓸데없는 다툼에 마음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태도는 연습할 수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볼지,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마음에 둘지, 무엇을 흘려보낼지 결정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면 주변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관계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말년에 가장 큰 자산으로 태도를 꼽습니다. 끝까지 가져갈 수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대가 되면 결국 남는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80대가 되면 태도, 다음으로 끝까지 남는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많은 인맥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몇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손에 꼽히게 됩니다. 옛말에 사람은 많아도 의자는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앉을 자리는 결국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말년이 외롭지 않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함부로 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관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권세가 있을 때에도 사람을 쉽게 부리지 않았고 불리해졌을 때에도 원망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말년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끝까지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관계는 쌓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80대가 되면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익으로 이어진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오래 참고 이해하며 쌓아온 관계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곁에 남아있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마도 가장 화려했던 시절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솔직했던 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옛 속담에 친구는 재산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관계는 나눌수록 깊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80대에 남는 관계는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구분됩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말이 없어도 부담이 없는 관계 말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년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일찍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붙잡지 않아야 할 관계를 놓지 못했을 때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용기는 떠나는 용기라고 말입니다. 80대에 들어서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흠으로 삼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래 존중받은 어른들은 관계에서 늘 절제와 배려를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상대의 사정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80대가 되면 결국 남는 두 번째는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몇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남아있으면 하루는 훨씬 덜 외롭고 인생은 생각보다 오래 따뜻해집니다. 80대가 되면
태도와 관계 다음으로 끝까지 남는 세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지가 마지막에 가장 또렷하게 남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했지만 80대에 이르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가 더 큰 기준이 됩니다. 옛말에 하늘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마음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역사 속에서도 말년의 존엄을 지킨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마음까지 낮추지는 않았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노인이 남긴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는 벼슬도 재산도 모두 내려놓은 뒤였지만 하루의 일과를 스스로 정해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몸이 불편할 때 스스로를 어떻게 다독이는지,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그 태도가 드러납니다. 80대에 들어서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남의 평가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대신 스스로에게 떳떳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말합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비교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처지를 지나치게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이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선이 생기고 그 선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여러분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의 말을 흘려듣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옛 속담에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오래 지킨다는 뜻이었습니다. 80대에 남는 자기 존중은 젊을 때의 자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속도가 느려져도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인식 말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말년에 가장 후회하지 않는 선택으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을 꼽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모두 소모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기준을 지켰다는 사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80대가 되면 결국 남는 세 번째는 분명합니다. 재산도 명예도 아닌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즉 스스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 한쪽이 조용해지지는 않으셨나요? 80대가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조금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안심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남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끝까지 이어진 관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 이 세 가지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선택해온 결과입니다. 옛말에 인생은 쌓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쌓으려 애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게 됩니다. 80대에 남는 것들은 그 정리의 끝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태도가 남아있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남아있으면 하루가 완전히 외롭지는 않습니다. 자기 존중이 남아있으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세 가지를 모두 만들어 온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없이 선택하고 참고 버텨온 시간 속에 이미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스스로 과소평가했을 뿐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말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못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너무 늦게 알아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이것들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이 남긴 가장 분명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속도로,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기준으로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더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편안한 사람이 웃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80대가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은 조용히 인정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